언제부터 불안이 시작되었을까요? 불안의 실체는 그 첫 경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익숙하고 당연하며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세계나 대상이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 가장 두려운 기억은 부모를 잃어버린 순간일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호기심 가득 바라보던 세상이 부모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낯설고 막막한 세계로 급변하죠. 미아가 된 경험은 가장 강력한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며 심지어 패닉 상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거나 버려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누리던 안정의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실이나 박탈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 불안은 다가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일상, 평판, 관계 등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사실은 결코 고정돼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며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린아이가 되듯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입니다. 하나, 불안형과 회피형은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떤 방식으로 심리 구조를 방어할까요? 불안형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나 사건에 과잉 몰입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보완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회피형은 그 불안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통해 불안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두 유형 모두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방식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이런 유형화는 결국 우리가 불안 자체보다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는 이상적 이미지를 지키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죠. 이때야말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리기보다는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 판도라의 항아리를 떠올려 봅시다. 모든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온 마지막에 남겨진 단 하나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불안과 희망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견디지만 바로 그 희망 때문에 현실의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하는 아이러니? 희망을 품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껴안게 됩니다. 판도라의 항아리 속 마지막 희망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마법이 아니라 불안을 감내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 태세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셋. 북유럽 신화에서는 보잘것없음이 가장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프레이야 여신은 자신의 아들 발두르를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약속을 받아내었지만 발두르는 결국 프레이야가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약속을 빼먹은 겨우살이 가지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존재가 아닌 하찮고 무시당하던 것이 결정적인 파국을 불러온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불안 요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감정, 기억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야말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불안은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더 크게 증폭되곤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죠. 그 차이는 종종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부여된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불안은 본래 우리의 감각과 판단을 왜곡시키며 나 자신을 해석하는 틀조차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나에게 어떤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바라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5.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불안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감정의 출처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야말로 자존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많은 부분은 관계 속에서 비롯되며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 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불안도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불안을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6. 그렇다면 자기 수용을 통한 타자 이해의 확장은 어떤 방식으로 존중과 배려 같은 긍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친절함. 그것이 출발입니다. 상냥하게 나를 대하는 만큼 나 또한 적어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진심을 담아 친절해지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작고 느린 실천이 존중의 싹이 되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계에 대한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화하고 이해하려는 시선을 유지하려 해야 합니다. 아이소포스 우화바람과 태양에서처럼 부드럽게 빛을 비추는 것이 결국 거친 힘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어쩌면 불안의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본연의 방식으로 빛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어쩌면 존재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모든 철학과 교리의 핵심과도 맞닿을 것입니다.